원주시가 운영 효율화를 목적으로 원주 한지 테마파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와 운영 방식을 놓고 원주시와 관련 단체들 간의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일선 지자체들이 거액의 보험금을 지불하면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을 잘 몰라 보상을 받는 금액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정책 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자동차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운전자들의 혼란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수처리장은 근화동에서 칠전동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매년 5월 원주 한지 테마파크 일원에서 열리던 한지 문화제가 올해는 9월 강원 가명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낡은 시설을 보수하고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한지 테마파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요. 리모델링 공사와 향후 운영 방식을 두고 시와 원주 한지 관련 단체들 간에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모델링 카페 공사를 중단하라. 원주 한지 테마파크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원주 한지 보존회 등 한지 관련 단체를 비롯해 지역 20여 개 시민사회 단체가 모였습니다. 대책위가 지적하는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원주시가 한지 문화 보존과 전승에 필수적인 교육, 전시, 체험 공간을 줄여 상업시설인 카페테리아를 조성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위탁 운영자이자 전문기관인 한지문화재단과 어떤 협의도 없었다며 향후 위탁 운영에서 재단을 배제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한지문화재단이 국도비 포함 65억 원을 확보해 추진하던 제2전시체험관 조성이 원주시의 외면으로 백지화될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습니다. 테마파크는 관주도 운영이 아니라 민주도, 한지 전문가에게 운영을 맡겨라. 그래도 카페테리아 공사는 중단하고 교육관을 원상대로 해야 되겠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한지 테마파크 내 공간 재배치로 전시체험 교육 공간은 오히려 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직원 회의 공간을 카페테리아로 개조했지만 관람객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면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테마파크 운영에 대해선 기존 방식대로 민간 위탁 공개 모집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 위탁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제2전시체험관은 건축 자재비 인상 등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향후 고정 운영비 부담에 따라 건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영비가 매년 2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었고 65억 원으로는 요구하는 시설을 면적 확보가 안 되다 보니 기존에 있는 시설을 공간을 재구조화하면서 수요자가 원했던 전시공간과 체험공간을 좀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원주 한지 테마파크 리모델링 공사는 오는 20일 완료됩니다. 올 하반기 재개관을 기념한 기획 전시 등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민간 위탁을 통한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책위는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시민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지만 원주시는 절차와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원주 한지 테마파크를 둘러싼 잡음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를 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의 혼란은 여전하고 사고도 줄지 않았습니다. 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 오니 사거리. 전방에 적색 신호가 켜져 있지만 차량이 멈추지 않고 우회전합니다. 앞차가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하자 뒤따르던 차들도 연이어 회전합니다. 우회전 차량은 전방 신호가 적신호일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운전자 다수는 곧바로 우회전하거나 횡단보도를 지나쳐 뒤늦게 정지했습니다. 차량 우측으로 정차해 주세요.
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을 시작하자 불과 1시간 만에 10여 대가 적발됐습니다. 운전자분들이 무조건 일시정지했다고 자기가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꼭 일시정지한 다음에 보행자가 있는지 횡단보도 신호가 켜져 있는지 꼭 확인하고 서서히 진행하셔야 되고.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운전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팡질팡하니까 또. 근데 또 안 가면은 뒷차들이 빵빵대고 가자니 법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아직까지도 좀 그런 게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여기가 우회전할 때 이렇게 파란불이면 당연히 쓰잖아요. 근데 그 파란불이 아니라 빨간불이잖아요. 우회전 내가 하는데 그러면 가게 되지. 습관적으로. 도로 위 혼란이 계속되는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는 법 개정 전보다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2022년 60건이었던 강원도 내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는 일시정지 의무화 이후인 2023년 77건으로 28.3%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홍보와 함께 우회전 신호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지적합니다. 우회전 통행 방법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운전자들한테 알려져 있는데 그 부분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교차로와 횡단보도 이격거리 조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우회전 전용 신호 등 확대라든가. 경찰은 다음 달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집중적으로 궤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전국 229곳에 설치한 우회전 신호등을 400곳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춘천시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심의 통과에 따라 하수처리장은 근화동에서 칠전동으로 이전됩니다. 춘천시는 내년부터 하수처리장 공사를 시작해 2028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30여 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이전은 최신 기술을 적용한 시설을 구축하여 하수처리 효율화와 수질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환경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 시설은 지하화되고 지상에는 공원과 체육시설이 조성됩니다. 지난 7일 올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거주하는 80대 남성 A씨가 지난 1일 근육통과 구토, 의식 저하 등의 증상으로 도내 의료기관에 입원해 검사한 결과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 자택 근처에서 밭일과 고사리 채취 등 야외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국내에서는 지난달 경북 상주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고 제주에 이어 강원도는 올해 전국 3번째입니다. SFTS는 바이러스를 가진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고열과 설사, 식욕부진 등 소화기 증상을 보이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주시와 춘천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과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지자체의 경우 군복무 청년들을 위해서도 이 같은 보험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해마다 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내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어 보상 금액은 턱없이 적은 상황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실정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34살인 직장인 김종성 씨. 김 씨는 2년 전 아이와 함께 원주의 한 공원을 찾았다가 갑작스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함께 갔던 당시 4살 아이가 강아지에게 물렸던 겁니다. 다행히 견주와 원만한 협의 끝에 병원 치료비를 받고 일단락됐습니다. 한 2년 전인 것 같은데 이제 저희 아들이랑 같이 산책 갔다가 강아지가 이제 와서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좀 경황이 없다 보니까 이제 견주랑 이제 좀 합의를 하고 병원비도 조금 이제 실비 처리를 했었는데. 김 씨처럼 개물림 사고를 당했을 경우 원주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이용하면 됩니다. 단순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을 찾아 진료를 받을 경우 10만 원의 보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주 시민이면 누구나 시민안전보험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올해까지 보험사에 낸 금액은 5억 1,300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시민들이 받은 보상 금액은 1억 7천만 원가량입니다. 보상 건수도 87건밖에 안 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공익성과 공공성의 목적을 띠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큰 사고가 났을 경우에 한 사고로 인해서 발생되는 위험이 다른 사고에 비해서 크게 부상되실 수가 있어서 저희가 보험회사가 상품을 만들 경우에는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만드는 상품입니다. 지자체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보험금 청구 사례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보장 항목도 지역 특성에 맞게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실효성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보장의 항목은 저희가 재난 사고 발생 건수가 많은 것들을 보장 항목으로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또 보다 더 큰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보장 항목들도 매년 좀 바꿔가는 추세이고 금액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원주시뿐만이 아닙니다. 춘천시도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53명의 춘천 시민에게 2억 8천만 원가량의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시민안전보험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회사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을 보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으로 인한 사망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사망 또는 후유장애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물놀이 사고와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화상 수술비에 농기계 사고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골절진단금, 수술비와 정신질환 위로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몰라서 또는 귀찮아서 무심코 넘겼던 시민안전보험. 우리의 세금으로 매년 거액의 보험금이 빠져나가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2024) 디지털 헬스케어 채용 박람회가 오는 10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독수리 광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과 유관기업 40여 개가 참여하고 도내 14개 대학 소속 대학생과 구직 희망자 1,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업 채용관과 직무 상담관, 기업 홍보관 등의 부스가 운영되면서 취업 준비부터 채용까지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삼척 에너지 관광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삼척 대진 지역 일대가 지역 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삼척시는 지난 3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지역 개발 사업구역과 지형 도면을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와 삼척시가 사업비 480억 원을 투입해 동해안 최대 규모의 생태체험 복합 테마파크인 힐링 네이처랜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양구군이 오는 14일부터 DMZ 평화의 길을 개방합니다. 평화의 길은 접경지역의 비무장지대를 걸을 수 있는 트레킹 코스로 금강산 가는 길 안내소부터 두타연까지 연결돼 있는데요. 평화의 길 출입은 두루누비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가능합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지역구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8일 정부 세종청사에 위치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지역 현안 해결에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이날 최상목 경제부 총리를 만나 용문 홍천 광역철도 건설, 제천 영월 삼척 고속도로 건설 등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지역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는데요. 유 의원은 이어 국토교통부를 찾아 국도 5호선 홍천 춘천 구간을 비롯해 지역 내 주요 국도 국지도 사업들에 대해 설명하고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